들었어. 고기 일충 맛이 정도. 없었다고. 야 이거 내 체중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와 어이없다. 찍고 계세요? 어? 찍고 계세요? 영상이요. 가벼운 거 좋은 거. 어? 아, 가벼운 거 좋은 거. 재미없네. 몇 페이지예요? 교과서 150이야. 니네가 점프 뛰니까 비웃길래 내가 오늘은 이겨 눌려주려고 했는데 실패했네. 야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 되게 중요한 거 배우고 끝났는데 어쨌든 너무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할 건데 우리 150페이지에서 물의 자동이온화 배웠거든요. 여기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몇 가지 짚어드릴 건데 일단 물은 좀 특별한 물질인데 상황에 따라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어. 그런 물질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물이 양쪽성 물질이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물의 자동 이온화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럼 양쪽성 물질이라는 건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물이 산으로 작용하는지 염기로 작용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선 삼염기 정의를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화1에서 브룬스테드랑 로리가 같이 한 정의를 새롭게 배웠는데 얘네들의 정의에 따르면 산은 어떤 애를 산이라고 한다고 했어? H 플러스를 내보내는. 주는 애죠. 염기는 H 플러스를 받아주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이 상황에 따라 H 플러스를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H 플러스를 받을 수도 있으면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건데 물은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물이 과량으로 있는 조건에서 물이 자기네들끼리 H 플러스를 주고받는 반응을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을 반응식의 형태로 일단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이 과량으로 있을 때 그 중에 매우 적은 수의 물들은 어떤 애는 H 플러스를 주면서 산으로 작용하고 어떤 애는 H 플러스를 받으면서 염기로 작용해요. 그래서 받은 애가 H3O 플러스, 준 애가 OH 마이너스라는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을 형성을 하는데 이게 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이온화 반응식이라고 해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반응식을 보면 내가 화살표를 무슨 화살표로 나타냈어? 가역 반응, 양방향 화살표로 나타냈죠. 그럼 얘는 가역 반응이니까 언젠가는 무슨 상태에 도달한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야.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은 열심히 일어나지만 그들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반응물의 양도, 생성물의 양도 일정하게 나타나죠. 해서 얘네들은 결국에는 생성물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생성물인 OH-의 농도가 둘 다 일정한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요. 그럼 우리 얘네들의 농도로 관련된 개념 하나 배웠는데 뭐 배웠냐면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값을 배웠어요. 물의 이온화 상수는 대문자 K에 소문자 W를 붙여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요. 물의 이온화 상수는 물이 과량으로 있을 땐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용액에서도 얘네들의 값은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물의 이온화 상수는 이 둘의 곱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일정한 값과 일정한 값이 곱해지네. 그래서 얘를 상수라고 부릅니다. 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슨 특징이냐면 이 이온화 상수는 온도에만 의존해요. 내가 물이 있어. 25도씨 물 100ml 있어. 25도씨 물 1000ml 있어. 양이 다르더라도 온도가 똑같으면 이온화 상수는 같은 값이에요. 내가 25도씨 물을 갖고 있어. 25도씨 염산 수용액을 갖고 있어. 25도씨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갖고 있어. 용액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물의 과량으로 있으면 다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럼 온도가 똑같으면 KW는 다 똑같아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그 개념을 확인할 거고 우리 화학원에서는 25도씨 조건에 대해서만 살펴보는데 문제에서 다 주어지는데요. 25도씨 조건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용어 도입 2개 더 할 건데 151페이지 밑줄 먼저 치고 설명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그림 밑에 밑줄 칩니다. 순수한 물은 물이 이온화하여 생성되는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중성이다. 밑줄 치시고
밑에 줄 물에 염산을 넣으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보다 커지므로 수용액은 산성을 나타낸다. 그 밑에 줄 끝에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보다 커지므로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액의 액성을 정의하는 방법을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너네 1학년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누구랑 누구를 다 섞었대. 근데 결국엔 거기에 누가 있냐면 H 플러스가 있대. 그럼 우리 이 용액 산성이라고 한다고 했어. 누구를 다 섞었대. 근데 결국엔 거기에 OH 마이너스가 있대. 그럼 걔 염기성이라고 한다고 했어. 다 섞었고 났더니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대. 그럼 이거 중성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를 배우지 않아서 무시할 때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단계를 높여볼 건데 사실 중성의 물 안에도 얘네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둘 다 없는 수용액은 이 자연상에 없어요. 우리가 무시했을 뿐. 그래서 이거 둘 다 없는 건 이제 제껴두시면 되고 우리 화원에서는 H 플러스가 아니라 H3O 플러스의 형태로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모든 수용액은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는데 그 양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해보면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 둘 다 있는데 둘의 농도가 같은 용액을 우리 중성 수용액이라고 해요. 둘 다 없는 게 아니라 둘 다 있는데 얘가 농도가 더 큰 용액을 산성 용액이라고 정의하고요. 둘 다 있는데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큰 용액을 염기성 용액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문제풀이할 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건 없고 넘어가서 152페이지 갈 건데요. 마지막 개념입니다. 그냥 쭉 읽으면서 밑줄 치고 중요한 부분은 판서로 설명드릴 건데 밑줄 칠게요.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이 자동 이온화하여 생성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이므로 pH는 7이다. 즉 증성용액의 pH는 7이다. 다 25도씨 얘기예요. 또 산성 용액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므로 pH가 7보다 작고 염기성 용액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으므로 pH가 7보다 크다. 따라서 수용액의 pH를 알면 해당 온도에서 액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 동그라미 pH랑 pOH 합은 14다. 25도씨 조건에서 밑줄 쳐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수소이온 농도지수라는 pH와 걔랑 짝꿍인 pOH의 용어 도입이 있어요. 너네 pH 구하는 방법 1학년 때 배웠던 건가? 네. 이거 pH는 용액 중에 그때는 수소이온으로 배웠을 건데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게 pH고요. 같은 흐름으로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게 pOH야. 이거 일단 확인해볼게. 가라는 수용액이 있대. 그 수용액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몰농도래요. 이 용액의 pH 구할 수 있어 없어? pH 얼마야?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되지. 9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pH 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구해. 나라는 용액이 있는데 얘는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래. 그럼 이 용액의 pOH 구하래. pOH 구할 수 있어 없어? OH-의 몰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시면 사격 로그 취해서 앞으로 넘어가면 pOH2라는 거 구할 수 있죠.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공식에 단순 적용해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넘어간 다음에 종합해서 볼 건데 pH는 그러면 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에 관련된 값이잖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점점 커진대. 그럼 이 pH 값은 어떻게 돼? 얘가 커진대. 그럼 로그 값은 커지지. 근데 앞에 뭐 붙어 있어?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pH 값은 작아지는 값이네. 그 관계 이해하셔야 돼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커진대. 그러면 pOH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그럼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용액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높다는 건 점점 더 산성이라는 거잖아. 용액이 산성이 세지면 세질수록 pH는 작다라고 비례관계 설명하시면 되고요. 용액 중에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럼 그 용액은 점점 염기성이 되는 거잖아. 점점 염기성이 될수록 pOH는 작아지는 거예요. 얘네들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 정성적인 특징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액성의 정의와 pH와 pOH의 값과 지난 시간에 배운 KW를 모두 다 종합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에서는 물들 간의 적은 수끼리 H 플러스를 주고받는 이 반응 하나만 일어나잖아. 그럼 그 용액 안에서는 얘랑 얘가 1대1의 몰비로 생기거나 1대1의 몰비로 반응에 참여해. 즉 이 용액 안에서는 항상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양이 같으니까 얘네들의 농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수용액은 액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용액이라고? 중성 용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25도씨의 물을 가지고 있을 때 pH와 pOH를 구해볼 건데 25도씨 물이래. 물은 이 반응만 일어나니까 물 안에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똑같잖아. 근데 몇 도씨 물이래? 25도씨 물이래.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항상 얼마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래. 물의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구해지는데? 얘네들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미지수 두 개인데 방정식 두 개죠? 얘랑 얘의 값이 똑같은데 그 똑같은 얘랑 얘를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줘야 되잖아. 그럼 물에서 우리 얘네들의 농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얼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으면 돼. 그럼 우리 이 물에서 pH 구할 수 있죠. pH 얼마다? 7이지. 마이너스 7승 몰농도니까 pOH 얼마다? 7이다 라는 거 서술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물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용액 안에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적게 있지만 걔네들의 양이 똑같으니까 농도 똑같아요? 이렇게 농도 똑같은 용액은 중성이라고 정의하니까 25도씨의 물은 중성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25도씨에서 얘네들의 농도가 똑같은데 얘네들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래. 그럼 얘네들 각각은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 상황에서 얘네들의 pH와 pOH에다 공식 대입하셔가지고 pH랑 pOH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지금 여기 필기가 지워져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볼 건데 이번에는 누구로 볼 거냐면 25도씨 염산수용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염산수용액은 과량의 물에 염산이라는 용질이 녹아 들어가잖아. 해서 이 안에선 일단은 염산이랑 물이 용해되는 용해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린 그동안 무시해왔지만 수용액은 용매라는 물이 과량으로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물과 물 사이에 H 플러스를 주고받는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도 일어난다고 했어. 그래서 이 용액 안에는 이게 물론 절대적으로 많은 양이 차지하는 반응이지만 이 두 가지 반응이 둘 다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세 종류의 이온이 다 있어요. 자, 이 용액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마찬가지로 용액의 액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크기를 먼저 비교해 볼 건데 이 반응에서는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반응도 일어나잖아. 그럼 두 번째 반응만 일어난다면 얘네들이 같은 양 존재하지만 지금 엑스트라로 누가 더 생겨? 하이드로늄 이온이 더 생기잖아. 해서 이 용액 안에 있는 세 종류의 이온을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H3O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농도가 크다라는 걸 설명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배운 액성의 정의에 따르면 이 용액은 무슨 용액인 거야? 산성 용액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어려운 건데 어쨌든 얘도 몇 도씨 수용액이야? 25도씨 수용액이야. 25도씨면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일어나면 얘가 물이던 간에 염산 수용액이던 간에 이 용액 안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즉, 이 용액 안에서 이 농도와 이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라는 건데 이때는 얘네들의 크기가 같대, 다르대. 그럼 얘네들이 각각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걸 설명할 수 있으면 되냐면 얘들아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얘보다 크대. 그럼 아마도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큰 값이고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은 값이어야지 둘을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오면서 얘가 더 큰 값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크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pH는 이와 같이 결정되는데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2라면 pH는 7인데 그것보다 농도가 더 크다는 거잖아. 그럼 이 용액의 pH는 당연히 7보다 작겠죠?
OH-의 몰 농도가 딱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면 POH가 7인 건데 얘는 그 농도 값이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더 작다고 했잖아. OH- 몰 농도 작아지면 POH는 커지는 거죠. 이 용액의 POH는 7보다 크다라는 거를 정성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 한 번에 안 되는 거 맞는데 문제 풀면서 반복할 거니까 순간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한 가지 더 예시 들고 바로 넘어갈 건데 이번에는 25도씨의 NH3 수용액에 대해서 볼 거예요. NH3 수용액은 NH3가 물에 녹아 들어간 거니까 NH3랑 물이 용해되는 반응이 절대적으로 과량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도 물이 과량으로 있기 때문에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용액에 대해서 볼 건데 저 물에 암모니아가 녹은 수용액에는 이 반응도 일어나니까 얘랑 얘 세 종류의 이온이 결국엔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 중에 이 둘의 농도값을 먼저 비교해 볼 건데 이 반응에 의해서 1대1로 생기고 1대1로 반응에 참여하지만 첫 번째 반응에 의해서 OH-가 엑스트라로 더 생기죠. 그럼 이 둘 중에 농도 당연히 누가 더 커? OH-가 더 농도가 클 거 아니야. 그럼 이 용액은 어떤 용액이다? 염기성 용액이다 라는 것을 앞으로 정의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도 용액의 종류는 다르지만 몇 도씨? 25도씨의 물이 과량으로 존재하는 수용액이니까 저 용액도 KW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얘네들을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얘가 더 크니까 이번에는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클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값이다 라는 거 설명하실 수 있죠. 그럼 pH와 pOH 볼 건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7인데 그것보다 농도가 작아졌으니까 pH는 7보다 커졌을 거고 10의 마이너스 7승일 때 pOH가 7인데 그것보다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pOH는 7보다 작아졌을 것이다 라고 모든 값을 25도씨 기준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 건데 아까 봤던 용액이야. 야 그러면 이 용액은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알려줬으니까 pH가 9잖아. 이 용액에 pOH 구할 수 있어 없어? pOH 구하려면 일단 뭐 알아야 돼? 이 용액에서 OH-의 몰 농도를 알아야 되죠. OH- 몰 농도 알 수 있어 없어? 가용액이 만약에 25도씨의 수용액이래요. 근데 가용액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래? 근데 얘 25도씨잖아. 그럼 얘가 어떤 수용액이든 간에 어쨌든 이 용액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14야. 그럼 이 용액 안에서 OH-의 몰 농도가 얼마라고?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여기 공식에만 넣어주면 되니까 pOH 5인 거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나 수용액도 25도씨라고 할 때 이 용액의 pH 설명할 수 있어 없어? pH 설명하려면 용액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만 알면 되죠. 근데 우리가 받은 건 OH-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래. 근데 이 용액도 25도씨의 수용액이라고 한다면 용액의 종류가 누군지 상관없이 KW는 10의 마이너스 14죠. 그럼 이 용액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가 얼마라는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거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용액의 pH가 12가 된다라는 거 설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얘네들을 한번 종합해 볼 건데 내가 pH와 pOH의 합에 대해서 한번 공식을 유도해 볼게요. pH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고 pOH는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했어요. 우리 교과서 마지막 밑줄 친 pH와 pOH의 값을 더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 마이너스 로그의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가 각각 pH와 pOH니까 얘네들을 더하라는 거지. 너네 로그 더하는 거 할 수 있잖아. 로그 더할 때 지수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주면 되죠. 해서 얘네 둘 다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에다가 OH-의 몰 농도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이거 뭐야? 물의 이온화 상수잖아. 해서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마이너스 로그의 KW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종합하면 되지. KW는 누구에 의존하는 값이야?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야. 그래서 25도씨의 물이던
25도씨의 가수용액이던 25도씨의 나수용액이던 다 물이 과량으로 존재하는데 25도씨야. 그럼 KW 다 어때? 똑같잖아. 그럼 이 둘의 합은 KW 하나의 값에 의존하는 값이니까 25도씨의 물에서도 25도씨의 가수용액에서도 25도씨의 나수용액에서도 이 합은 같은 값으로 나타나야 돼요. 확인해 볼게요. 물에서 pH도 7이고 pOH도 7이니까 합은 14네. 가수용액에서 pH는 9인데 pOH 5니까 14네. 나수용액에서 pH는 10인데 pOH 2니까 14네. 어쨌든 저 수용액들은 KW가 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로 똑같은 25도씨 조건이기 때문에 pH와 pOH 합은 동일한 값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 나 이거 연결하는 동안 2점짜리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있어라 얘들아. 문제풀이 방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첫 시간에만 조금 적응하시면 돼요. 내가 이따 줄게 소요. 2점짜리 8번 문제 푸세요. 승민이랑 현도는 졸리면 뒤로 나가도 되는데 눈을 아주 평온하게 감고 있던데 정승민? 빡 뜨고 있어. 저도 진짜 썰 열심히 듣고 있어. 현도야 니 솔직히 졸았잖아. 너 지금 앞머리 넘어간 것처럼 눈꺼풀이 아주 다 넘어가 있었어.